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합동연합학술화 석박사 과정 신입생 연중 모집 중입니다. 제가 맡아서 하는 것은 대체의학관대 인천 캠퍼스에서 하고 있고, 신학과는 별도의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010-6304-2175 문의를 해주시고, 대체의학과는 2년 8학기입니다. 지금 2년 2학기 진행 중인데 아무 때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상관하지 마시고 오셔서 배우시고, 11월 2일 날 화요일 날 실기할 거를 9일 날 화요일 날로 옮겼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10시 반까지 인천 캠퍼스 오셔서 청강 가능합니다. 별도의 돈을 걷지 않아요. 청강색은 책이 필요하면 책값하고 실기할 때 약재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금을 지불하면은 얼마든지 청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석박사 학위는 받질 못합니다. 일단 청강한 다음에 몇 번 더 나와서 들어보시고 등록해도 늦질 않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LA에 있는 퓨리턴 대학교의 정식 정규 석박사 과정입니다. 셀젤과 건미당,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직후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일어나기 싫고 짜증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셀젤과 건미당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영상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식에서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 창조 기업으로서 35년 됐습니다. 35년 동안 오로지 피부관리실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사물궁이 잡학지식이라는 그 저자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면은 피곤하다, 얼른 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자요. 아침에 동터서 좋은 아침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래 잤는데도 피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오래 잤는데도 7시간, 8시간 자도 피곤할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림은 10분, 20분 정도만 잠깐 자는 겁니다. 잠깐 10분, 20분 뭐 책상에 엎드려서 자든 어쨌든 꿀잠 자듯이 잡니다. 잠깐 졸았는데도 이런 때는 개운합니다. 7시간 이상을 잤는데도 피곤한 경우가 있고, 잠깐 10분, 20분 잠만 자도 개운할 때가 있었던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고 설명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모르는 거는 이거 듣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우리 코스 밴드 가입 안 된 사람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밴드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에서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는 왜 그렇게 피곤할까 설명드립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 유난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아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는 등의 활동을 하면 평소 상태가 금방 돌아오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더라도 일단 잠을 잤으면 자기 전보다 덜 피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얼마만큼 자든 몇 시간을 자든 덜 피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 내지 9시간이라고 하는데,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자긴 잤을 것입니다. 그러죠? 이와 반대로 너무 피곤해서 외부에서 책상에 있는데 엎드려서 졸았을 때 고작 10, 20분밖에 눈을 못 붙였음에도 개운한 느낌을 받으며 깨어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 같은 데서나 학교에서 잠깐 10분 잤는데도
개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짧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개운하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수면의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자다 그리고 깨다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면에는 5단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단계가. 여기 보면 각성 깨어나는 단계죠. 그 다음 렘 수면, REM, 렘 수면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1, 4단계를 1번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비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1, 2, 3, 4단계 이 그래프에서 여기는 비렘 수면이라고 하고 나머지 단계는 렘 수면, 각성까지죠. 렘 수면 1단계부터 이렇게 여기 렘 이게 이제 렘이에요. 이 칸이 렘, 그 다음에 각성까지 렘까지 칸이 여기 2칸을 차지하는 게 렘 수면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단계를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수면은 모든 단계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90분에서 12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90분 내지 120분이니까 1시간 내지 2시간, 1시간 반 내지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싹 이걸 완주하려면은 그래서 따라서 하룻밤에 7, 8시간, 9시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잠을 잔 다음에 이와 같은 수면 주기를 4번 내지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을 해요. 수면 1단계에서는 이겁니다. 여기 1단계가 왼쪽 여기 그래프에 써졌죠. 1단계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눈이 뜹니다. 금방 잠들었을 때예요. 막 잠들었을 때. 이때는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지고 이 상태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은 5분 지나면 2단계로 갑니다. 넘어가고 그 2개의 뇌파가 확인됩니다. 2개의 뇌파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15분이 더 지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뇌파가 규칙적으로 이때부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혈압과 맥박과 호흡 등이 안정이 되는 단계가 약 10에서 15분 지나서 3단계에서 이렇게 안정을 취한다. 4단계 이제 맨 밑에 있는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숙면의 상태로 잠에서 쉽게 깨질 않아요. 아주 그냥 이 4단계 이 전체는. 그리고 참고로 숙면하는 동안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신진대사가 이제 줄어들어야죠. 그래야지 충분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낮에 고갈된 신경 전달 물질이 충전이 되고 이제 낮에 그냥 신경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고갈이 됐거든요. 이제 밤에 잘 때 숙면 단계에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완전히 깊은 잠에 들어가는 단계죠. 4단계에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이제 렘 수면으로 진입을 합니다. 렘 수면으로. 위에 이 그래프가 나왔죠. 이게 렘 수면입니다. 진입을 하는데 렘 수면에서는 자율신경계 활동이 활발해져요. 이제 자율신경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혈압과 맥박, 체온 등이 상승하고 호흡이 가파집니다. 호흡이. 이때 근육 긴장도는 최저 수준으로 감소가 되고 온몸의 근육이 늘어집니다. 이완이 됩니다. 보통 렘 수면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꿈꾸는 것은 렘 수면이에요. 꿈. 그래서 꿈은 깨어있는 동안 수집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하고 그 쌓였던 감정을 처리해 주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면 주기는 우리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서 여기 이제 기상이라고 되어 있죠. 일어날 시간에 맞춰서 말하자면 유동적으로 작동되질 않아요. 만약 숙면 단계에서 알림이 울린다면은 깨기 힘든 상태에서 억지로 깨야 하죠. 억지로 깨야 하므로 극심한 피로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자야 되는데 따라서 얕은 수면 단계에서 잠을 깨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깊은 수면 단계에서 잠을 깨면 억지로 깨는 거니까 피로감이 쌓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얕은 수면에서 깰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눈으로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아니네요. 조금 미안합니다.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귀로 설명을 들으세요. 따라서 얕은 수면 단계에서 잠을 깨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야 개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얕은 수면에서 잠을 깰 수 있을까요? 수면의 단계별 소요 시간을 이용해서 언제 잠을 자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주기가 90분이고 잠이 들기까지 10에서 20분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90분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아침 9시에 일어나려면은 자정에 잠이 들거나 새벽 1시 30분 또는 3시 또는 4시 30분에 자야 수면 1, 2단계에서 깰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이 원리를 활용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오차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면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기기들은 사용자의 수면 중 움직임을 파악해서 수면 패턴을 분석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설정한 알람 시간에서 가장 가까운 얕은 수면 단계일 때 알람을 울려서 최적의 시간에 잠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예요. 그러나 얕은 수면만 해도 좋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렘 수면을 위해서 7 내지 9시간 동안 잠을 자야 합니다. 반드시 7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렘 수면이 부족하면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하고 렘 수면이 부족하면 그래요. 반대로 렘 수면이 너무 많아도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등이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 수면 그 기간이 시간이라고 할게요. 렘 수면의 시간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부족해도 결국은 자고 나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해야 돼요. 렘 수면이. 방금 말했듯이 10 내지 20분밖에 잠을 못 잤음에도 개운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숙면의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깼기 때문에 그래요. 숙면의 단계로 들어가서 깨면은 피곤해요. 그런데 숙면의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깨니까 얕은 잠에서 깨니까 피곤을 모르고 개운한 겁니다. 만약 평소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않았다면 언제 일어나든 항상 피곤합니다. 평소에 충분히 그래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봅시다. 권장은 7시간에서 9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개운합니다. 근데 렘 수면이 부족하면은 피곤하고 과다 수면하면은 또 피곤해요. 그래서 많이 자면은 피곤한 거구나. 많이 잘수록 피곤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이제 또 피곤해져요. 이 중간 평균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림을 하나 설명을 이걸 보십시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야? 이게 지금 깰 때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않고 깨서 피곤함을 느끼니까 여기는 어디냐 두리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맞아.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깊은 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뇌파가 이렇게 안정이 돼야 돼. 이게 좀 불안정한 거고 이때 이제 이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이 뇌파가 흐름이.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동안 근육은 쉬고 있어요. 근육은 이완되고 쉬고 있는데 이때
이제 꿈을 꾸는 건데 이게 렘 수면에서 꿈이 나타나요. 이게 나도 좀 쉬자 이렇게 이제 만화가 그려져 있네요. 이제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제품과 함께 이제 상담할 때는 이제 방금 자료가 필요하고 상담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몸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샵에 와서 셀젤 전신에 바르고 한증하면은 그 피곤한 모든 젖산물질, 산성물질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밖으로. 그래서 개운해져 가지고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 한증 셀젤을 하시고 그리고 자주 건미당이라는 식품 어제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건미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미당은 죽어가는 사람 직전에도 살릴 수가 있는 게 건미당이에요. 이게 함부로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이런 식품 뭐 많잖아. 밖에도 흔하디 흔한 파우치 식품이 뭐가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업소장 지사장부터 먼저 들어보세요. 먼저 복용을 한 3박스 이상 하세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먹어봐야 효과가 나타나서 자신 있게 권장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3박스는 먹어야 됩니다. 건미당을. 그래서 지사장부터가 먼저 식구들이 본인을 포함해서 식구들이 먹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미당은 충분한 수면을 또 재우게 합니다. 잘 자게 하고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숙면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또 최고 좋은 게 건미당입니다. 그러니까 셀젤로 한증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와서 샵에서 하라고 하고 티켓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미당을 권장해서 집에서 하루에 처음에는 한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식전으로 먹도록 그렇게 유도하시고 좋아지면은 아침, 저녁으로 2번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업소장부터가 믿음이 와야 돼요. 이게 업소장부터 반드시 셀젤로 본인 몸에다가 한증을 자주 해보세요. 자주 하시고 그리고 복용을 건미당 같은 경우는 3박스 이상을 꼭 복용을 해서 내가 겪어야 돼요. 또 식구하고 같이 해도 돼. 식구하고.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뭔가 확실한 데이터나 검증 아니면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셀젤도 35년 됐고 그 다음에 건미당은 한 2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지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면은 벌써 수천 명이 건미당을 먹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효능 효과는 본사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로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권장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불면증이 있다든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든지 하는 사람한테는 셀젤 한증을 일주일에 3번 전신 한증이에요. 그리고 건미당을 한 3박스 이상을 날마다 그렇게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포씩 그렇게 각각 한 포해서 3포씩 먹고 셀젤 한증을 업소에 와서 3번씩은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불면증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셀젤과 건미당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대면을 하고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